안녕하세요. 저는 13년차 트레이너이자 현재 2년 동안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원우 강사입니다. 운동을 지도하면서 정말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왔는데요. 단순히 이제 근력 운동만 강조하는 접근보다는 몸 전체를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근막경선 해부학 강의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막경선 해부학 트레이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번역된 책이다 보니까 문장이 좀 난해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읽다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좀 이 내용들을 쉽게 실용적으로 좀 정리해서 실제 운동 지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의는 책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반영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들은 후 좀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강의 후에 꼭 한 번 더 책을 완독해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37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서론부터 챕터 2까지는 근막의 이제 기본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요. 챕터 3부터 본격적으로 근막 경선에 대한 설명이 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론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책 내용 안에 실기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 강의 특성상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4판을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4판까지 출간이 되었죠. 네, 이번 강의에서는 3판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신판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근막경선 해부학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그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까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외우는 것보다 좀 이 창시자의 연구 배경과 좀 철학을 알면 그 개념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막경선 해부학 개념을 좀 정립한 토마스 마이어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토마스 마이어스는 여기 보시면 왼쪽 요 할아버지 요 분이 이제 토마스 마이어스고요. 토마스 마이어스는 굉장히 유명한 근막 연구의 선구자죠. 그래서 기존 해부학과는 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그가 이 개념을 좀 정립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근막 치료의 창시자 이다롤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다롤프는 이 왼쪽에 여기 할머니 보이시죠? 이 할머니가 이다롤프예요. 그래서 이 이다롤프는 롤핑이라는 테크닉을 개발한 사람인데 이 롤핑 테크닉이 뭐냐면 이 팔꿈치와 팔뚝을 이용해서 근막을 압박하고 굳어진 조직을 분리하는 방법. 이 롤핑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롤핑 테크닉은 이제 단순히 막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근막을 직접적으로 풀어서 신체 정렬을 좀 바로잡고 움직임을 개선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에 토마스 마이어스가 영향을 많이 받고 기존 해부학처럼 개별 근육만 바라보고 분석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신체를 좀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바라보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탄생한 개념이 근막경선 이론입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개념이냐면 신체의 근막과 근육이 하나의 연속된 체계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근육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막에 따라 형성된 선을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특정 부위의 문제를 단순히 그 부위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막이 무엇인지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근막이 뭔지 이해하려면 쉽게 귤을 좀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귤을 까보면 안에 하얀 속껍질, 그걸 귤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얀 속껍질이 귤 조각을 좀 하나하나 감싸고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이제 몸에 있는 근막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을 좀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서로 이제 근육과 근육을 연결해서 하얀 속껍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근막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근육을 하나의 조각이라고 한다면 근막은 좀 그걸 감싸고 연결해주는 귤락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막이 신체의 움직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기존 해부학에서는 좀 신체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기존 해부학과 근막경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해부학에서는 분리된 근육이론이라고 해서 좀 각 근육을 좀 독립적인 개체로 바라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두근은 팔꿈치를 이제 구부리는 역할, 뭐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펴는 역할, 이런 식으로 개별 근육만 좀 따로 분석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제 실제 움직임은 훨씬 복잡하죠. 실제로 이제 강사님들도 공부할 때 근육의 좀 기시, 정지, 기능만을 좀 단순히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근육이 신체의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회원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막경선 해부학을 공부하면 좀 기존의 단편적인 근육 이해를 좀 넘어서 보다 심층적으로 신체를 분석할 수 있고 좀 회원님의 문제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좀 찾아서 해결하는 데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근막경선 해부학에서는 좀 신체의 움직임을 개별 근육이 아닌 연결된 체계로 바라보는데요. 근육은 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막을 통해 정신과 연결되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국소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전신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강의를 통해 근막경선 해부학이 좀 단순한 근육 개념을 좀 넘어 신체 움직임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좀 알게 됐을 겁니다. 이제 신체는 독립된 근육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체계이고요. 우리가 이제 특정 부위를 볼 때 단순히 그 부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근막경선 이론이 아직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연구와 실전 적용을 통해서 많은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사님들께서도 회원님들의 지도를 할 때 기존의 좀 단편적인 해법적 지식에서 근막경선 개념을 좀 접목해 보시면 훨씬 정확한 평가와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근막경선 해부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